우리 원가 관리에게 이제 단원별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원가회계 문제도 기출문제 5회분에서 5회분을 단원별로 다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제 100% 기출문제로 보시면 돼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생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죠. 위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80만 원 나오죠. 가공원가라는 것은 직접 노후비하고 제조간접비. 근데 여기서 이제 제조간접비하고 제조간접비가 변동비, 고정비로 나눠져 있지만 모두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3만 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초원가는 80만 원, 가공원가는 63만 원이에요. 2번. 자, 원가 회계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가 대상이란, 자, 계산기 보이시죠? 이게 원가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모두 더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이 계산기의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가 대상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간접비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원가 배분 또는 우리가 줄여서 다른 말로 원가 배부라는 말을 씁니다. 원가 집합이란, 자,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비를 모두 모아둔 것을 원가 집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원가 집합이란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모아둔 것을 원가 집합이라는 말을 써요.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나눠지죠. 그래서 조업도 수준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변동 양상을 말한다.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비와 고정비로 나눠지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봤더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소멸된 원가가 되겠죠. 미소멸 원가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미소멸 원가, 다른 말로 제품이라는 말을 쓰고요. 판매되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됩니다. 판매되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상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원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세 번째는 제조경비를 더해주시면은 제조원가가 나오죠. 제조원가, 이거는 제품을 뜻하는 겁니다. 제품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판매가 되면 손익계산서에서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매출원가. 그래서 제품 매출 마이너스 제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할 때, 자, 이 제조원가가 제품 매출원가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분기 제조원가 명세서이다. 원재료 재고액과 제공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초 원재료 플러스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가 원재료비죠. 그러면은 630만 원에서 기초가 30만 원 나와 있고요. 원재료 매입액이 6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6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30만 원이 기말 원재료가 되는 거죠. 330만 원이 기말 원재료. 자, 그래서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다 더해주면은 800만 원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800만 원에서 기초 제공품은 더해주시고요. 그럼 900이죠. 기말 제공품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기말 제공품을 빼줬더니 제품 제조원가가 850만 원 나왔죠. 그럼 2번에 기말 제공품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38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답은 1번에 380만 원. 자,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으로 발생한 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자산이 되는 거죠. 수익 획득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매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에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자산이 되는 거죠.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 즉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며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손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뭐 부식이 됐다든지 썩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멸된 부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합쳐서 완성이 됐을 때는 제품이라는 자산이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팔렸을 때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뭐 진부하라든지 아니면 부식이라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멸된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말을 쓰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보기 중에서 원가회계에서 제공하는 원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원가 정보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에 계상될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 평가 근거가 된다. 맞죠?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근거가 되는 거 맞습니다.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제조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고요. 모두 맞는 거네요. 답은 4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주시면 판매 관리비를 빼줘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자,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부입한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시고요.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시고 V2 영업의 비용을 빼주시면 V3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면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역시 마찬가지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품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는 판매관리비로 들어가겠죠. 자, 생산에 투입한 원재료 구입 시 발생한 운송 비용은 원재료에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원재료에 더해집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 2, 3번은 모두 영업의 비용이고요. 4번이 답이 됩니다. 8번. 원가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중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와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제조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맞죠? 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틀렸습니다. 자산에 관련된, 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에 관련된, 제조원가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2번이 틀렸어요. 모든 자산도 아니에요. 재고자산입니다. 자,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에 계상될 매출원가와, 그죠?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된다. 맞습니다. 자, 경영자와 종업원의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고요.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9번. 다음 중 자,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 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죠. 그죠?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가. 자, 발생한 제조 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 과정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자, 여러분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제품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산으로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즉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무상태표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을 때, 제품 제조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70만 원만 팔렸습니다. 70만 원만 팔렸어요.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만 팔리면 나머지 팔리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제품으로 남아 있는 거죠. 기말 제품으로 3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수익 획득 과정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미수밀 원가 100만 원 중에서 팔린 것은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판매되지 않은 것은 기말 재고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수익 획득 과정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가 될 수 있다.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획득 과정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해서 제조해야 되겠죠. 제조해야지만 원가가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계산기라는 제품을 만든다. 그럼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된 원재료, 소비된 노동력, 소비된 기타 경비를 우리가 원가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10번 제품 원가는 일반적으로 발생 시에는 자산으로 간주되는 모든 원가를 의미합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하에서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의미하는 제품 원가의 범위는 생산 원가입니다. 생산 원가, 외부 보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무상태표에 제품을 외부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는 생산 원가만 들어가는 거지 연구개발 원가라든지 디자인 원가라든지 마케팅 원가, 유통 원가, 고객 서비스 원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가는 생산과 관련된 원가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돼요. 11번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태우의 제조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의 급여. 영업사원의 급여는 어디에 들어가죠? 판매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구기계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공장 가동에 따른 수도 강렬비는 제조 경비에 들어가는 거죠. 공장이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외화 환산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거고요. 외화 환산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의 공장 가동에 따른 수도 강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칠판에 쓴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챕터가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같이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제조원가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 있죠. 그런데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계산하지 말고요. 이런 문제는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그려주시면은 계산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제가 써볼게요. 제공품 계정에 제공품 계정에 기입되어야 될 걸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기초 제공품이 들어갑니다. 기초 제공품 밑에는 뭐 들어가느냐면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직접 재료비 밑에는 직접 노무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제조 간접비. 자,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겠죠.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냐면 기말 제공품이 들어갑니다. 기말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요. 자, 기초의 재료가 요 직접 재료비는 여러분들 기초 재료 플러스죠. 기초 재료 10,000원 플러스 재료 매입액 20,000원, 30,000원이죠. 30,000원에서 기말 재료 8,000원을 빼줬더니 22,000원이에요. 22,000원. 기초 재료 플러스 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료는 22,000원. 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12,000원 나와 있어요. 12,000원. 기말 제공품 15,000원 나와 있죠. 15,000원. 자, 그 다음에 기초 원가가 37,000원 나와 있죠. 기초 원가는 이렇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더해준 것을 갖다 우리가 기초 원가라는 말 씁니다. 37,000원에서 22,000원을 빼줬더니 15,000원이 기초 원가입니다. 직접 노비 되는 거죠. 가공원가 30,000원이에요. 가공원가는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도 해준 거죠. 그러면 15,000원 나옵니다.
두 개 뒤에서 기초원가 37,000원이 나오고 두 개 뒤에서 가공원가가 3만 원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 제품 최저원가는 얼마니? 자, 3만 원에서 그쵸? 52,000원에서 64,000원입니다. 차변합계 금액은 대변도 똑같이 64,000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15,000원이 있으니까 49,000원이 부족하겠죠? 제품 제조원가는 이번에 49,000원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제공품 계정은 시험 문제 정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아래의 그래프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원가 고정빈지 변동빈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프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면 고정비죠. 그래프가 제로부터 올라가면 변동비예요. 변동비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문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은 고정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변동비예요. 나머지 부분이 변동비. 변동비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준변동비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혼합원가. 보통 기본요금이 있는 것들, 기본요금이 있는 것, 통신비, 만약에 전기요금 이런 것들 기본요금이 있고 쓰는 만큼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준고정비다라는 말을 씁니다. 준고정비.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래프의 형태를 보이는 거니까는 준변동비가 될 겁니다. 준변동비. 그래서 3번에 봤더니 총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와 고정비와 순수 변동원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3번에 맞는 거죠. 고정비와 변동비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자, 지우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고정비 그래프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그랬고요. 변동비는 제로 시점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기본요금이 있는 것들이 준변동비,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준고정비에 속하는 겁니다. 계단식은 준고정비. 자, 매출원가의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매출원가의 15% 이익을 가산해서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공식이 나오면 잘 봐요, 여러분들. 매출 총 이익률. 매출 총 이익률은 뭐 예를 들어서 15%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매출 원가의 15%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문장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출 총 이익률은 15%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공식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래서 매출액이 100%일 때 얘가 15%라는 얘기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15%니까. 자, 그러면 원가는 자동으로 8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처럼 매출원가에 15%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한다. 근데 여러분들 매출원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X로 놓습니다. 매출원가 곱하기 15% 이익을 가산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X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X값은 1이니까 1 플러스 0.15는 매출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의 15%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한다. 근데 매출원가를 모르니까 매출원가를 X로 놔요. 그리고 매출원가의 15% 이익을 가산한다라고 그랬으니까 X의 15% 이익을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X값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1 플러스 0.25. 그래서 X 곱하기 1 플러스 0.15는 매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이 지금 23만 원 나와 있죠. 그럼 X 곱하기 1 플러스 0.15는 23만 원. X값은 어떻게 나오죠? 23만 원 나누기 두 개 더해주면 1.15입니다. 1.15. X는 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매출원가가 20만 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매출원가 2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품 제조원가에다 플러스 기초제품 더해주시고요. 기초제품 더해주시고 기말제품을 빼주시면 얘가 매출원가란 말이에요. 매출원가. 자, 기초제품,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이 됐으면 여기에서 기초제품 더해주시고 기말제품 빼주시면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지금 매출원가가 20만 원 계산이 됐으니까 2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x 곱하기 1 플러스 0.1은 매출에서 x값이 20만 원 나왔으니까 매출원가 20만 원 집어넣으시고 자 거기 봐요. 기초 제품은 5만 원 나와 있어요. 기초 제품은 5만 원. 기말 제품이 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만 원 나와 있어요. 2만 원.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호가 바뀌죠. 여러분들 거꾸로 올라가면 돼. 20만 원에서 2만 원 더해주시면 22만 원, 5만 원 빼줬더니 17만 원 이렇게. 거꾸로 갈 때니까는 부호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원가는 17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기초 제공품이 3만 원. 기초 제공품은 3만 원. 기말 제공품이 그죠? 기말 제공품은 아직 없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3만 원 나와 있고요. 제주간접비가 8만 원 나와 있어요. 제주간접비는 8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노비는 5만 5천 원. 직접 노비는 5만 5천 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초 원재료가 5천 원 나와 있고 원재료 매입액이 10만 원이에요. 기말 원재료가 3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기초 원재료 플러스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했더니 7만 5천 원에 직접 재료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기말 제공품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합계 몽땅 되어보세요. 3만 원 플러스 7만 5천 원 플러스 5만 5천 원, 5만 5천 원 플러스 8만 원입니다. 24만 원이 나오네. 24만 원. 24만 원이 차변합계예요. 대변 기말 제공품은 7만 원 나오겠죠? 그럼 7만 원. 자, 동그라미 1번에 직접 재료비는 13만 원이다. 직접 재료비가 13만 원? 틀렸습니다. 13만 원이 아니라 7만 5천 원 나와야 되겠죠? 단기총 제조원가는 17만 원이다. 여러분 단기총 제조원가는 이렇게 더해준 게 단기총 제조원가예요. 요거 세 개 더해준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더해준 게 단기총 제조원가입니다. 21만 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제품 제조원가는 17만 원이 나와야 돼요. 16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매출원가는 20만 원이다. 답은 4번이 맞는 겁니다. 답은 4번. 자,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나올 때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 이 공식에 대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처럼 원가의 15% 이익을 가산한다 라고 나오면 원가 곱하기 15% 이익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x 곱하기 1 플러스 0.1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비둬 볼게요. 혹시나 또 이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숫자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4번을 봤더니 주식회사 태우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원가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당, 단가예요. 단위당이라고 붙었으니까 얘는 단가를 뜻하는 겁니다. 자, 단위당 직접 재료비가 13,500원 나와 있고요. 단위당 직접 노비는 27,000원.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비가 84,500원 나와 있습니다. 자, 고정비는 단위당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는 단위당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112만 5천원 나누기. 자, 월 총 생산량, 그쵸? 10단위를 기출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10 하면은 단위당 고정비는 11만 2,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당 고정비는 11만 2,500원이에요. 자, 메모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다 단위당으로 나와 있잖아요. 단위당 직접 재료비, 단위당 직접 노비,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단위당 고정비는 나누기 10단위에서 11만 2,500원이 되는 거죠. 자, 물음이 단위당 기초원가와 가공비를 물었으니까 단위당 기초원가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죠. 두 개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4만 500원. 4만 500원. 단위당 가공비는 그쵸?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예요. 노무비가 27,000원이죠. 27,000원 플러스 변동 제조간접비가 84,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가 11만 2,5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는 더해주시면 22만 4,000원이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5번. 자, 원가는 경영자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를 분류할 때 분류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원가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나눠지죠. 1번이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집세는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니죠. 집세는 뭐예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맺게 되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고정비로 지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비는 통제불능원가라는 말을 써요. 통제불능원가. 그런데 여러분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건 통제가 가능하죠. 야, 전기 좀 아껴라는 게 뭐예요?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동비가 통제 가능 원가, 일반적으로 고정비를 통제 불능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자, 일단 답은 나왔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는 거 맞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로 나눠지는 거 맞고요. 수익과 대응 관계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리된다. 맞습니다. 제품 원가는 제품, 미수밀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판매 전. 판매가 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비용을 기간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비용을 기간 원가.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6번.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자, 김태우 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져 있다. 지인이 A 회사 앞으로 사업성이 좋다는 정보를 알려주어서 확인도 하지 않고 A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A사의 주식이 연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나 이미 매입한 평균 주식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미 매입한 평균의 주식 단가가 너무 높다. 과거의 원가죠. 과거의 원가이기 때문에 과거의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매물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매물 원가. 그래서 이미 매입한 주식의 평균 단가가 너무 높다. 과거의 원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예요. 매물 원가. 7번. 자, 제조원가 자료이다.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안 주길 잘했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5,000원 나와 있고요. 재료 매입액이 25,000원이에요. 3만원인데 기말 재료가 7,000원이 있으니까 빼주면 23,000원. 직접 재료비는 23,000원입니다. 그래서 기초재료 플러스 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료를 해주시면 돼요. 자, 기초제공품은 만원이 나와 있어요. 기초제공품은 만원. 기말 제공품은 8,000원 나와 있어요. 기말 제공품은 8,000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원가 5만원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두 개 더해준 게 기초원가라고 그랬어요. 5만원 나와 있으니까 27,000원. 23,000원, 27,000원. 그죠? 두 개 더해주면 5만원 나오는 거니까. 가공원가가 35,000원 나와 있어요.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더해준 게 35,000원이니까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8,000원. 대입을 하면, 자,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만원 플러스 23,000원이면 33,000원. 33,000원 플러스 27,000원 플러스 8,000원. 그러면 차변합계 금액은 68,000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8,000원 나와 있으니까 제품 제조원가는 자동으로 6만원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었으면 여기다 기초 제품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12,000원. 기말 제품이 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만원. 그래서 62,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물음을 잘 봐야 돼요. 가끔 문장만 살짝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원가를 물었는지 아니면 제조원가를 물었는지 물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제품 제조 원가를 물었습니다. 이걸 지우고서 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니? 자, 기초 원재료가 5,000원 나와 있죠. 원재료 매입액이 24,000원. 그러면 여러분들 5,000원 플러스 24,000원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가 12,000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17,000원이 직접 재료비가 돼요. 17,000원이 직접 재료비. 자, 기초 제공품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원 나와 있죠. 기초 제공품 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8,000원 나와 있고요. 기말 제공품은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가 35,000원 나와 있어요. 가공원가가 35,000원 이렇게. 가공원가는 35,000원.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가 따로 안 나오고 가공원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되죠. 27,000원, 35,000원 줬더니 두 개를 줬더니 62,000원 나오죠. 62,000원에서 8,000원 빼주면 54,000원이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하나만 남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풀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수별 원가 계산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